자, 오늘 HTML 두 번째 시간, 오늘은 HTML 문서를 구성하는 태그와 속성이 무엇인지, HTML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 HTML 문서, 하이퍼링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웹 문서가 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그와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태그와 속성, 처음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그가 무엇이고 속성이 무엇인지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그 야후 홈페이지인데요. 야후 이런 우리가 웹 문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HTML을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CSS하고. 자, 이런 걸 만들 때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HTML 코드가 막 정확하게 있어요. 처음에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요 문서를 만들고 있는 요 하나하나를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태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웹 문서를 만들면 웹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웹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걸 우리가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태그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에서 n개의 태그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진다? 웹 문서가 하나 짠 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TML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태그 외우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외운다고 표현을 해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외울 필요는 없고요. 몇 번 코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손에 익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들, 웹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태그는 하나의 그 HTML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사람으로 치면 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점프를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속성이 있듯이 이 태그도 어떠한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나타내면은 이미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속성이 있다. 아니면 문서를 어디론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점프해 나간다. 그럴 때는 점프해 나갈 타겟 문서의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속성,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TML 문서는 정리하면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 이 태그 안에는 각각의 어떤 속성들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짝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태그만 존재하는 태그도 있어요. 그리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는 이렇게 슬러시로 구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먼저 코드하고 브라우저 출력이 있는데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제는 2-2_1_01 HTML인데요. 이걸 넣으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전체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HTML로 시작을 해서 HTML 끝나요. 그리고 헤드로 시작을 해서 헤드로 끝나고 바디로 시작해서 바디로 끝납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태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그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태그가 끝날 때는 이렇게 슬래시만 하나 붙여줘요. 이걸 우리가 종료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시작 태그라고 하고요. 즉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태그 안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속성인지 아직 몰라도 일단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 값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게 기본 구조인데 이렇게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없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태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BR 태그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종료 태그, 시작 태그가 없어요. 이제 개행을 해주는 태그인데요. 그냥 얘는 이 태그 하나로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는 녀석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없이 하나의 태그로 끝나는 태그도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와 속성의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각각의 태그마다 속성이 존재하고 속성에는 속성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태그,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태그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게 속성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 치면 달리기, 뛸 수 있는 능력, 달리기.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속성 값이 오는 거예요. 잘 달릴 수 있다, 못 달린다. 그죠? 그런 속성 값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메타 태그가 있는데 메타 태그는 속성을 갖고 있죠. 캐릭터 셋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UTF-8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녀석은 그냥 태그만 존재하지 속성은 없어요. 자, A 태그라는 녀석은 href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하 이렇게 구글닷컴이라는 속성 값이 존재하고요. 태그와 속성과 속성 값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은 HTML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램에는 다 주석이 있어요. 그러면 주석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주석은 HTML 문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출력이 될 때 노출이 되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설명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석을 그러면 실제로 브라우저에 출력도 되지 않는 그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작성하는 문서를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먼 훗날 다시 보게 될 때 좀 더 쉽게 문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주석문을 달지 않아도 당장은 필요 없는데 먼 훗날 유지보수하거나 할 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이드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석은 처음에는 다소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후 발생되는 디버깅 또는 유지 보수를 생각한다면 주석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석을 잘 다니냐 못 다니냐에 따라서 고급 개발자이냐 초급 개발자가 나눌 정도로 주석은 여러분이 굉장히 좀 신중하고 잘 이렇게 남겨두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주석을 잘 안 남겨놓으면 나중에 내가 개발을 하고 나서도 나조차도 어떤 부분의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나조차도 헷갈릴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더 헷갈리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떤 로직으로 프로그램이 코딩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석은 꼭꼭 다른 사람의 주석을 잘 되어 있는 주석을 참고하시면서 주석을 잘 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석도 한번 어떻게 다루는지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에서 보면 주석은 HTML의 주석은 이렇게 느낌표 빼기 대시로 시작을 하고요. 끝날 때 이렇게 대시 태그 닫는 태그로 끝나요. 그래서 구글닷컴으로 이동하는 코드 시작 이렇게 주석을 남겨놓는 거예요. 설명문을 남겨놓고 이 밑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시 주석 끝. 그래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디비전 태그 안에서 또 다른 태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석을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태그 내용이 밑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HTML의 주석은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문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HTML 문서 구조는 덕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있고 HTML이라는 게 있고 헤드가 있고 메타가 있고 타이틀, 바디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제 팔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HTML 문서도 똑같아요. HTML 문서를 웹 문서를 하나 만들면 이 윗부분에 뭐가 있냐면 머리가 있어요. 헤드가 있어요. 헤드.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과 같이 웹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바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머리하고 바디 이렇게. 그래서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는데 이 헤드 안에 메타 태그라는 거하고 타이틀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메타 태그의 역할은 뭐냐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 메타 태그는 이 문서, 웹 문서가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 웹 문서가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웹 문서는
뭐 2바이트 코드만 갖고 있는 웹 문서다, 아니면 UTF-8로 4바이트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한다, 이런 그런 스펙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타이틀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면 웹브라우저에 여기 이제 URL 창이 이렇게 있죠. 주소창.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열리는데, 홈페이지 열릴 때 이 윗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홈쇼핑에 홈페이지 들어갔다 하면은 무슨 홈쇼핑하고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글들이 막 나와요. 요게 바로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래서 이 타이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 타이틀이 없다고 해도 이 홈페이지 열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타이틀, 이 홈페이지의 이름이 적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헤드 안에 메타와 타이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TML 안에 누가 들어가요? 헤드하고 바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웹 문서가 있다. 이걸 우리가 HTML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뭐가 있다? 헤드, 그 다음에 바디, 헤드 안에는 뭐가 있다? 메타하고 타이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바디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얘가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볼 때 홈페이지의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사람 몸뚱아리 구조가 똑같이 생겼는데 헤드하고 바디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글로설이 좀 나와 있는데요. 헤드 태그는 주로 웹문서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는 내용이 됩니다. 정의보다는 바디, 내용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HTML의 전체적인 구조, 헤드와 바디가 있고 바디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헤드와 바디를 구성하는 게 바로 태그들이 구성하고 있고, 태그는 다시 그 안에 속성과 속성 값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태그, 어떤 태그가 있는지 하나씩 태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우리가 손쉽게 다뤄볼 수 있는 텍스트 관련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텍스트, 문자죠, 문자. 안녕하세요. 뭐 여기는 어디입니다. 주간 날씨,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관련 태그. 웹 문서는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되죠. 웹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동영상도 있지만 물론 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글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글과 그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되는데, 이때 이 텍스트와 관련된 태그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것 중에 주로 쓰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텍스트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HTML에서도 다양한 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H1과 P 태그가 있는데, 실제로 H1이 뭔지 P가 뭔지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 2-401이네요. 뭐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HTML 태그이기 때문에 덕 타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도큐멘트 타입, 이 문서는 HTML입니다 라고 명시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HTML5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HTML5 전에 HTML4도 있었겠죠. 4나 이런 녀석들은 여기가 굉장히 장황하게 무슨 막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HTML5에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HTML5라고, 얘는 항상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야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HTML이 있고, 그 다음에 닫는, 맨 끝에 HTML 닫는 태그 있고요.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헤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디가 있어야 되겠죠. 바디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헤드 안에는 아까 이 문서의 정보를 알려주는, 자, 캐릭터 셋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문자예요, 문자. 이 문서는 UTF-8 4바이트까지의 언어를 다 지원합니다. 한자도 지원하고요. 중국 사람들 위해서 일어도 지원을 하고, 영어도 지원하고, 우리나라 말, 한글말도 지원하고, 모든 브라우저의 그 언어에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태그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제작합니다. 이거는 브라우저의 최상단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브라우저를 한번 통해서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타이틀이 있었죠. 타이틀이 바로 여기에요. 태그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만든다. 맨 최상단에 붙는 거, 요게 타이틀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디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웹 문서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텍스트 관련 태그를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텍스트 관련 태그 중에 H 태그가 가장 많이 쓰이는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H1 태그가 있고 H2에서 H6까지 있어요. 자, 글자를 H1을 가장 크게 해줘요. 그리고 점점점 H2가 작고요. H3가 작고 H4가 작고 그래서 H6가 가장 작은 글자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가장 큰 형님 태그입니다. 점차 작아지면서 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죠. 얘가 H2 태그, H3, H4, H5, H6, H7, A9 이런 건 없고요. 1서부터 6까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나타내는 태그. 근데 여기서 글자를 나타낸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글자를 나타내는 태그로 탄생을 했지만 이 안에 꼭 그렇게 텍스트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지나 동영상 어떤 것인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2로 시작하네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글씨죠. 주말 우리 동네 날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가 있어요. P 태그는 문단 태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 여기는 이제 헤드 카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드 카피는 주말 우리 동네 날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이 주말 우리 동네 날씨에 대한 서술이 쭉 들어가야 되겠죠. 그 서술이 문단이기 때문에 P 태그로 묶습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의 약자겠죠. 그래서 P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단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보면 자, 우리 동네 날씨 H2 태그에 의해서 여기 이 H2 태그에서 기술이 됐고요. 다음에 주말 비는 낮에 전국 쭉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P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비는 낮에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그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BR 태그가 있죠. 얘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없는 그냥 나홀로 태그인데요. 얘는 뭘 해주냐면 개행을 해줍니다. HTML 문서에서는 개행을 하거나 띄어쓰기를 할 때 자동으로 개행을 해주거나 띄어쓰기를 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글자를 우리가 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BR 이렇게 넣어줘야지 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면 그치겠습니다. 다음에 개행을 하고 있죠. 이 개행이 어떻게 된 거다? 여기에 BR 태그에 의해서 개행이 된 겁니다. 얘가 만약에 없으면 실제로 웹 문서에서는 이렇게 개행이 되어 있지만 브라우저에서는 그치겠습니다 하고 개행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14일 기상청에 따르면서 내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끝에 또 다 개행을 넣어줬고요. 자, 나홀로 태그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나홀로 태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끝에 종료의 의미로 슬래시를 넣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 넣는 방식이 XHTML에서 나온 그 도입된 개념인데 XHTML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HTML5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HTML5를 이용할 때는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런 나홀로 태그만큼 우리가 넣는 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해줘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홀로 태그는 많은 개발자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종료의 의미로 슬래시를 하나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R 태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HR 태그는 뭐냐면 가로로 줄을 하나 그어, 얘는 텍스트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어떤 구분선을 하나 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 구분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가로로 쭉 선이 하나 보이시죠? 얘가 브라우저가 크게 커지더라도 가로를 다 차지해요. 이렇게 이 선을 만들어주는 게 HR 태그입니다. 그래서 HR을 이용한 내용 구분 되어 있죠. 그래서 HR 태그는 텍스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태그고요. 얘도 딱 보니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짝이 없죠. 나홀로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통상적으로 붙여주는 슬래시 하나 붙여줬고요. 다음에 지구온난화 H2 태그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문단, 패러그래프 태그를 이용해서 문단을 또 해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태그 H1서부터 H6까지 있는데 주로 H3 이상은 거의 안 써요. H1이나 2, 헤드 카피를 쓸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HTML 문서에서는 개행할 때 반드시 BL 태그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R 태그, 기본적인 태그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HTML 개요할 때 그 HTML 문서가 대중한테 인기를 받기 시작한 게 팀 버너스라는 그 물리학자가 하이퍼링크 개념을 도입해서 유명해졌다고 그랬죠. 그죠? 웹 문서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 웹 문서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라든가 글자를 딱 클릭만 하면 얘가 점프해서 새로운 문서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딱 클릭을 하면 또 점프해서 가고, 이런 것 갖다가 우리 이제 링크 걸렸다고 그래요. 하이퍼링크에서 가는 건데, 이 하이퍼링크를 가능하게 해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 태그가 바로 A 태그예요. 앵커 태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웹 문서에 꽂힌 앵커 태그라고 되어 있죠. 뭐니 해도 웹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태그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무조건 앵커 태그예요. 얘가 없으면 웹 문서를 모든 주소창에다가 다 웹 문서를 입력을 해서 주소를 입력해서 이 웹 문서를 다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클릭만 하면 하이퍼링크에서 웹 문서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태그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앵커 태그는 속성으로 href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속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속성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 href라는 속성은 어떠한 녀석이냐면, 타겟 웹 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갈 때 어디로 갈지 이 웹 문서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웹 문서가 이동하게 될 주소를 속성 값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잠깐만 보시면 A 태그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얘 A 태그에 href라는 속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속성 값을 쭉 지정해 줘요. 그 다음에 종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네이버로 이동하거나 카카오로 이동하거나 WC 컨소시엄으로 이동한 걸 알아봤는데, 이렇게 다른 원격지에 있는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내 로컬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내 로컬 또는 내 서버 내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제 눈에 많이 익으시겠죠. 구조인데요. 이제 덕 타입 있고요. HTML 시작하고 HTML 끝나고요. 헤드 시작하고 헤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바디 시작하고 바디 끝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디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석이 먼저 맨 처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앵커 태그가 나오는데, 자, 앵커 태그 시작을 했어요. 자, 어디론가 난 갈 거예요. 자, 너 어디로 갈 거니? 속성이 나옵니다. href라는 속성이. 그리고 속성 값에다가 http 어디로 간대요? 구글닷컴으로 간대요. 그죠? 그리고 태그에 대한 그 브라우저에 출력이 될 글,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닫습니다. 이렇게요. 구조는 그래서 앵커 태그 시작, 속성, 그 다음에 속성 값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브라우저에 노출될 내용을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고요. 다음에 앵커 태그, 닫는 태그 주시면 되고요. 자, 개행 태그 나오네요. BR 태그 나오고요. 자, 그럼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글닷컴, 구글 검색 사이트예요. 자, 보시면 구글닷컴, 구글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코드상에서 볼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노출이 됐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노출은 안 됩니다. 태그는 노출 안 됐지만 얘를 클릭을 하면 구글 검색 사이트로 가야 되겠죠. 클릭을 해볼게요. 갔죠, 이제 구글로. 왜 어떻게 간 거냐면 속성 값에 주소 값이 구글닷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다시 저희 코드로 와갖고요. 이렇게 앵커 태그 구조는 이런데, 속성 한 가지 속성만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타겟은 뭐냐면 블랭크하고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블랭크, 페어런트, 탑, 셀프가 있는데, 블랭크하고 셀프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블랭크는 뭐냐면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아까 브라우저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다른 브라우저 좀 닫을게요. 브라우저에서 클릭을 하면 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구글닷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나 이거 싫어요. 이 웹 문서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브라우저 창을 하나 더 띄우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타겟으로 블랭크를 줘요. 새 창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두 번째 얘를 클릭을 해보면 새 창이 열리면서,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가 열렸죠.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고자 할 때 속성은 어떤 걸 준다?
타겟 너는 새 창이 열리면 돼 라고 블랭크를 우리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셀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는 새 창이 열리는 거였어요. 셀프는 뭐냐면 입력하지 않은 거, 속성을 주지 않은 거, 디폴트여서 똑같아요. 즉, 나 자신에서 그냥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 최강자 카카오톡 이렇게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 자신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는 나 자신이 열리는 거. 셀프를 주지 않아도 나 자신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속성, 블랭크하고 셀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탑하고 페어런트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어도 약간 모르실 것 같고요. 조금 웹 프로그램 쪽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는데 혹시 알고자 하시는 분은 네이버 검색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타겟 속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거 살펴보면 별 특별한 거 없죠. 앵커 태그로 시작을 해서 앵커 태그로 끝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성 href로 시작을 해서 속성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W3C가 이게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인데 참고적으로 저도 여기를 이제 자주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HTML 여기가 이제 HTML을 관리하는 하나의 컨소시엄 단체이기 때문에 HTML 관련된 정보라든가 최신 정보들이 여기 다 올라와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버전도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딘가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신 HTML 동향이라든가 웹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가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게을러서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종종 들어가면 새로운 뉴스들 볼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ID 속성을 이용한 특정 위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건 뭐냐면 특별한 건 아니고 방금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문서가 이렇게 있었어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문서가 다른 문서들을 점프해서 링크 걸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자, ID 속성을 이용한 링크는 뭐냐면 문서 내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서가 하나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포커스가 여기 잡혀 있어요. 여기서 특정한 위치로 점프해서 내 문서 내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특정한 위치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 구조 헤드하고 바디가 있고요. 바디가 중요한 거 바디 보겠습니다. 자, 먼저 HR 태그가 있어요. 가로로 한 줄 그어주는 태그죠. 그리고 얘가 속성을 ID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ID는 여러분이 어떠한 속성이냐면 사람의 이름을 정해두시 명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HR 너는 이름을 info01로 해줄게 라고 명시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P 태그도 있어요. P 태그는 상품 정보에서 info01로 간대요. 문단 태그인데 문단 태그 안에 앵커 태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MBSP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HTML에서 개행이나 아니면 한 줄 한 칸을 뛸 때 우리가 여기서 개행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서 엔터 눌러봤자 개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개행을 하고 싶을 때는 BR 태그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띄어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띄어쓰기도 한 칸 한 칸 이렇게 뛴다고 스페이스만 눌러서 뛴다고 띄어쓰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띄어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MBSP 함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칸이에요. 한 칸 띄어쓰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 들어갔죠. 그러면 두 칸 띄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문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문단 안에 상품 정보라는 글이 들어가고요. 그 글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었습니다. 근데 하이퍼링크를 걸 때 HTTP URL을 쭉 적은 것이 아니라 샵하고 info01로 가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속성값을. 그러면 얘는 어디 찾아가냐면 이 샵은 ID를 뜻해요. 그래서 ID가 info01인 녀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info01이 얘죠. 이쪽으로 화면을 이동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평이 있는데 얘는 info01로 간대요. 그리고 상품 문의 0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추천 상품 04, 그 다음에 판매자 상품 고지 뭐 이런 거는 05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아이디 찾아가 어디 info 05,
너 아이디 찾아가. 어디? 인포 공사 아이디 찾아가.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01서부터 아이디 05까지 다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한번 쭉 보면 자, 여기 HR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디 속성을 주고 얘는 속성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포 01로 돼 있네요. 또 여기 HR 있고 인포 03 돼 있습니다. 또 HR 있고 얘는 아이디가 인포 04로 돼 있고요. 얘는 0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건 상품 정보, 상품평 01, 02, 03, 04, 05가 다 아이디 값으로 하이퍼링크 걸려 있을 거고요. HR이 얘죠. HR에다가 우리가 아이디 값 인포 01, 01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상품평으로 가볼게요. 상품평 가면 이 스크롤을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웹 문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스크롤이 이동하면서 상품평 있는 쪽으로 갑니다. 맞죠? 이동했고요. 상품 문의, 그럼 상품 문의로 가고요. 다시 상품 정보, 상품 정보가 최상단에 있었죠. 상품 정보를 클릭하면 상품 정보를 최상단으로 스크롤이 쭉 올라가면서 상품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긴 문서죠. 긴 문서인데 긴 문서 안에다가 내가 이렇게 계속 01로 가라, 02 가라, 03으로 가라, 04, 05로 가라고 하고 아이디 하이퍼링크를 걸어줬기 때문에 해당하는 HR을 찾아서 아이디 값 찾아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 내에서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아이디 속성과 하이퍼링크의 아이디를 나타내주는 샵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TML5 태그, 기본 태그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속성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태그, H1 태그, 그 헤드 카피를 나타내는 태그죠. 그래서 H1, H2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3서부터 6까지는 거의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H 태그 꼭 잘 알아두시고요. P 태그 문단 나타내는 태그죠. P 태그 꼭 잘 알아두시고요. 닫는 태그도 있죠. 슬래시 P 태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HTML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앵커 태그, 하이퍼링크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속성, href 속성, 이 안에는 샵 다음에 아이디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URL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href 속성과 또 중요한 속성, 타겟이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었죠. 타겟이라는 속성, 이것도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